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7월 30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제 카페 한다는 주식 투자의 기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만들고 있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데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시의 일기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공지에 말씀드리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정보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 사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시면, 786분 있는 공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사실, 월요일 증시를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4일전기가 상장됐는데 이게 변압기 관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가 워낙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하면 시장에 단타 세력들이 다 몰려들어서 쏠림 현상이 생기면 통상 우리가 신규 상장주가 상장이 되면 한 70% 정도, 즉 한 10번 중에 7번 정도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일전기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상장되면 더더욱 우리가 그 후유증에 부작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극복했네요. 그래서 이 잠정치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월요일날 코스닥시장 상승 종목이 1000개, 코스피도 600개가 넘었어요. 자, 연이틀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호.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분석을 해드렸죠. 뭐냐면, 그동안 보면 4월달 같은 경우는 4월 하순, 5월 초순 강세였고, 5월은 5월 하순에 횡보하다가 6월 상순까지 강세였고, 6월 같은 경우는 하순에 횡보를 하다가 그래도 7월 상순까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말부터 그 다음 달 상순까지는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 상순까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게 뭐냐? 3일전기 상장이라는, 이건 악재죠. 이런 악재를 잘 극복했다. 극복해도 그냥 극복한 게 아니라 상당히 힘있게 극복했다. 그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은 역시 수급이에요. 보셨겠지만 투신연기금이 이렇게, 특히 지난 7월 25일쯤 투신연기금 이렇게 팔면 코스닥 지수는 큰 폭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확인해 오 있는 바고, 그런데 또 보면 7월 5일부터 보면요. 7월 5일부터 보면 투신의 매매 방향과 코스닥 지수 방향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일치가 근데 7월 26일 날 살짝 깨졌어요. 이날 7월 26일 날 0.03%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7월 29일 날 두신이 33억 사니까 1.3% 올랐네요. 물론 외국인이 많이 사서 지수가 올랐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투신과 외국인의 상대적으로 지수 상관성을 계산하면 7월 24일 같은 외국인이 팔아도 지수가 투신이 사니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신이 상관성이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래서 7월 30일 날 제일 또 중요한 게 또 투신이 어떻게 하느냐, 연기금이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월말 이걸 상승 강세 패턴이 전개가 될지 그걸 좀 봐야 되고요. 월요일 날 보면 또 강세 업종을 보면 지금 어닝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좀 더 시장에 민감해지는구나. 자,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어닝스 프라이즈를 내면서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5천억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 주주 환원까지 하니까 사실 은행주는 대표적인 저성장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은행주는 막 국내에서 뭐 벌어봐야 그거 뭐 별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소각을 자사주를 소각해서 뭐든지 귀하면 값어치가 있거든요. 주식이 줄어드는 거는 야 이렇게 보면 은행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도 지난주 금요일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바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는 월요일도 강세기 좀 이어졌고 현대로템도 어닝 서프라이즈 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강세. 화장품은 아직 발표는 된 건 없습니다. 그래도 화장품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식품도 아직 발표된 적은 없지만 삼양식품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제 식품 이런 거는 기대감이겠죠. 삼양식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또 전망도 실리콘2 같은 경우는 2, 4분기 수출 지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난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또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조선업종이 올라도 하나오션은 월요일 빠졌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은행주들 다 올랐지만 하나금융지주 혼자 이렇게 빠졌죠. 하나금융지주는 좀 실적도 좀 아쉽고 실적도 좀 아쉽고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어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이 못 쓰는 반면에 KB금융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런 데 아주 힘을 쓰죠. 자사주 소비에 아주 힘을 쓰는데 하나금융지주는 또 약한 모습이고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데는 이렇게 탄력을 보이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실적이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보면 LS 일렉트릭이 예상보다는 좋았다 하는 게 시장의 평가지만 어쨌거나 절대적인 수치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LS 일렉트릭이 지금 그런 실망감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타 종목들도 조금 밀리는 분위기였죠. 오늘 강세 출발했다가 제룡전기,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 물론 출발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 이만큼 실적이 민감해지고 있다. 실적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아하 7월 30일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멀티,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입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겠죠. 얼마나 안 좋은가의 문제인데 그 수치보다는 시장이 결국 반응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야 그래 안 좋을 줄 알았어.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더 이상 이제 바닥을 잡겠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좋겠는데 글쎄요. 와 지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고 막 이러다 그 유럽에서도 전기차가 워낙 지금 전기차의 성장률도 올해 한 30% 긍정적인 것은 올해 30% 이상 받다가 지금 다 10%에서 20%로 낮춘다 이런 분위기라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에 민감하니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연 수요일날 에코프로그룹 코스닥 시총 1위, 3위 아닙니까? 과연 이들이 시장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장중 내내 발표할 때까지 발표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장중 내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월말 이걸 상순 강세 패턴에 3일 전기 상승에 따른 어떤 부작용에서 극복한 것 그 다음에 상승 종목 수가 많다 등등으로 볼 때는 시장 분위기는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최근에 HDC 현대사는 이런 게 오르죠. 지난번에 오를 때는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의 건설 이런 게 주택 건설이 활기를 띨 거다 이런 미국의 주택 건설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우리도 또 그 분위기에 올랐는데요. 요즘도 뭐 아파트 다시 건설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건설업종이 참 장기 소외 업종 아닙니까? 이런 데가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요. 시장의 어떤 새로운 활력소 안 움직이는 거 움직이니까. 다음에 보면요. 월요일날 좀 돋보였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강세 보였죠. 셀트리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런 것들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그 다음에 국내기관도 삽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바이오 제약주의 대장주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ETF들이 이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립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이들이 오르면 바이오 제약이 또 탄력을 받을 환경이 되겠죠. 그 외에도 지금 리가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 의미 있게 고개를 들고 있고 알테오젠도 여전히 힘을 내고 있어요. 정동 제약업종도 이렇게 힘을 내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알맹이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와중에 지금 보면 나스닥 지수도 지금 등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출발은 플러스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 갔다가 이러는데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그 속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지금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보합선 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남아있는 관건이 좀 소부장인 것 같아요. 소외주들이 건설주들이 힘을 쓰면 시장에 어떤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듯이 소부장들이 이번에 지금 의외로 많이 빠졌어요. 2차전지만큼이나 빠진 게 소부장들인데 대표적인 HPSP 같은 종목들 계속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소부장들이 이제 좀 힘을 좀 탄력을 발휘해주면 완전 시장의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거나 자, 화요일날은 에코프로그룹 실적 발표라는 이 고비를 잘 넘어설지 이게 또 내용상 관건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수급은 당연히 두신, 연기금 여기다가 외국인까지가 참 중요하게 내용상은 화요일은 에코프로그룹 실적 발표 수요일도요. 일본 중앙은행 이게 아마 오후 1시쯤 발표를 할 것 같은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 이게 의외로 이번에 FOMC보다 더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일 목요일은 이든 또 금리 결정 변수가 있어서 요걸 잘 극복을 한다면 8월에 강세장으로 8월 상순의 강세장으로 갈 수도 있겠고 여기서 나스닥도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최근에 제법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야무진 반등을 해준다면 8월 상순의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흐름이 올지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4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고통스러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다시 의미 있는 반등 장세를 만들어서 우리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봐야 되겠고 핵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적 시즌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 계속 말씀드린다. 삼양식품 같은 거 오늘 보면 식품주도 움직임이 만만치 않았죠. 삼양식품,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롯데웰푸드도 오늘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롯데웰푸드도 좀 빙그레가 괜찮을 것 같다는 전망들도 나와 충분히 조정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식품, 화장품주 움직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이제 서서히 실적이 나올 건데 그래서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좀 웬만하면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등 뭔가 업종의 대장주들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면 식품은 삼양식품이 대장주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게 좀 대장주겠죠. 아모레퍼시픽 이런 게 좀 대장주라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좀 유가증권 시장의 대장주의 관심을 좀 높이는 것도 괜찮겠다. 월요 흐름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또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여러분의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또 수요일 날 시장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